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다, 그냥 그거다 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을 오래 하면 할수록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말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부족함 없이 이제 발달을 했어요. 우리가 뭐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지만 그거는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이죠.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겁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 와중에 우리는 이제 니즈가 아닌 어떤 원치에 의한 소비를 하게 되고 같은 기능을 가진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마저 호불호에 맞춰서 재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나는 아이폰이 좋아, 갤럭시가 좋아. 이게 뭐 옳은 게 있나요? 그냥 개인의 선호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 상품을 품질 면에서 뭐 이게 우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사실은 큰 의미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요, 이게 액정이 잘 깨졌어요, 초기에. 그러면 그 깨진 액정에다가 뭐 이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그 들고 다니는 게 이들의 자부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충전이 굉장히 기능이 약해서 콘센트만 보면 다 벽에 붙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삼성이 다 해결해 줬어요. 다 안 갈아타.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옳아 이렇게 하는 거에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에 마음이 흔들리느냐? 그냥 좋은 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펩시콜라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가 굉장히 많이 팔리죠. 그래서 펩시콜라가 한번 코카콜라를 너무너무 이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약간 비슷하게 코카콜라를 위협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라인드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눈을 가리게 하고 콜라를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다고 대답을 한 거죠. 사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단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펩시콜라가 사실은 코카콜라보다 입맛에 더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펩시콜라를 맛있다고 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난 펩시콜라로 바꿨어 이렇게 할까요? 그냥 코카콜라 맛입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도 그래요. 햄버거가 맛있는 걸로 치면요, 모든 사람들이 맥도날드보다 버거킹이 더 맛있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맥도날드 가고 해피밀 먹으면서 장난감 받고 거기서 이제 마당에 있는 놀이기구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햄버거 먹자 하면 그냥 맥도날드 갑니다. 스타벅스도 그렇죠. 스타벅스를 이겨보려고 정말 많은 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더 좋은 원두, 더 맛있는 커피, 더 저렴한 커피, 뭘로 해도 근처에도 못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 맛있고 싸고 좋아요를 외쳐봤자 사람들은 그냥 코카콜라 마시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십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좋아한다고 정해놓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찾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예뻐서, 누가 옳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좋은 거고 그냥 싫은 거고 이유는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제가 임원 코칭을 할 때도 그렇게 좋은 회사에서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해요. 인사평가를 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인사평가를 하죠. 자기 정말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사장님이 그걸 잘 모르신대요. 그러면서 야, 평가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저한테 이렇게 토로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대기업 회사거든요. 소비재를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상무님,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싸고 좋은 물건들이 중소기업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 물건을 사는 거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빌드업이 되는 거고요. 내가 좋아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갖지 못했거나 그것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충분히 갖지 못했거나 내가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제가 이제부터는 사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필하시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떤 부분을 갖추거나 무엇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외모가 더 예뻐지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공부를 더 잘하게 되거나 옳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내 편에 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팩트보다는 전체적인 것들을 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전체적인 것이냐면요. 남녀 호감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냄새까지 영향을 끼친대요. 우리가 왜 이성남매방에 들어가면 아주 고약한 냄새 난다, 막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남매가 바깥에 나가서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인기도 있는 것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것은 근친을 피하기 위한 진화의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해요. DNA가 비슷한 사람을 싫어하게 하는 것이 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덜 느낀대요. 이스라엘 공동 육아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은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대요. 반면에 사람들은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익숙하게 여겨서 더 좋아하는 면도 있어요. 가족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부는 살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닮은 사람을 선택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이 다른 사람보다는 같은 민족을 선호하는 면도 사람들이 높죠. 즉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좋아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인간이 알아낸 것보다 더 많은 알아내지 못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저 좋아한다, 친하다, 관계가 좋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맙니다. 즉 좋아하는 거는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몇 가지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호불호는요, 우리 삶에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더욱 심해요.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는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막 맹비난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불법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 중심의 나라에서는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앞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다면 옳은 논리를 철저하게 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다. 설령 내 말이 그럴만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무리들이 있죠. 음식을 대접하고 노래를 부르고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서 막 절하고 업고 춤을 춥니다. 수천만 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말을 해요. 나는 사기를 당했어도 괜찮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살갑게 굴고 누가 거짓으로라도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겠는가. 자식도 그렇게 안 한다. 내가 좋아서 가져다 준 돈이라면 후회가 없어요. 희대의 탈옥범인 신창원도요, 도주 중에 동거한 여자들이 다 숨겨줬어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차가운 판결문이 아닙니다. 영향력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설령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본인의 신념을 바꾸어서라도 새겨들어요. 어른들의 논리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빌보드 차트 맨 윗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어디에나 뜨거운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뜨거운 사랑으로 눈을 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은요, 그저 나를 좋아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인 대가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요. 똑똑한 머리,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엄청난 논리, 이런 것만으로 사실은 대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은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가기 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띄워주고 싶어 해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뜬 것도 미국 주류에서 띄워준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민자들이라든가 변두리에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엄청나게 띄워줬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나중에는 주류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인기를 얻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것, 그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그것이 그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보다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과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나조차도 그런 것을 줄 필요가 없을 때 인간은 과연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자체로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갖추면 삶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